자, 이제 노동법 2파트에 나와 있는 개별법 내용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법이 있어요. 교원노조법, 그 다음에 공무노조법, 그 다음에 직장협의에 관련된 법, 노동위원회법, 다 이런 법들입니다. 그리고 요게 저희들이 앞에 나와 있는 부당노동행위 빼고서 이제 다른 것들은 보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요약된 것들은 읽어보세요. 자, 이제 교원노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원노조법. 자, 교원노조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저희들이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항상 3가지 영역이거든요. 노동조합은 단결 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교섭을 할 수가 있어요. 단체 교섭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파업을 할 수가 있어요. 단체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원노조법은 원래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허용하지 않다가 이게 IMF가 터지면서 노사정 간에 대타협이 있었어요. 그 대타협 내용 중에 하나가 노동조합은 정리해고를 양보했습니다. 그 당시 정리해고가 입법화가 됐어요. 97년도에. 그 다음에 노측에서는 정부에서는 뭘 양보했냐면 교원노조의 합법화를 용인해 준 겁니다. 과거에는 정교조가 불법이었거든요. 불법이었는데 이제 99년도부터는 정교조가 합법화된 거죠. 그 정교조가 합법화된 그 법이 바로 이 교원노조법이에요. 그래서 그 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있거든요. 일반 노동조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교원에 관한 노조법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노조법을 만들었어요. 요게 99년도 7월 달에 시행이 됐고요. 공무노조법은 2006년도 1월 달에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1월 26일자인가요? 이렇게 시행됐어요. 자,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노동조합법이 있으면은 교원들도 그냥 노동조합법에 숟가락 하나 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여기는 교원도 포함된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공무원도 노동조합법에 포함된다.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왜 굳이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이렇게 따로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이 노조를 더 특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더 특별하게 제약하기 위해서. 정부 입장은 교원노조나 공무원노조는 좀 다르지 않냐? 다른 거니까 우리가 법률로서 조금 더 제약하겠습니다. 이런 목소로 이걸 특별법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법의 내용을 보실 때 뭘 보셔야 되는가 하면, 과연 그러면 교원노조에서, 공무원노조에서 어떤 내용을 제약을 했을까? 단결 영역에서는 뭐가 제약되고 있는 것인가? 단체 교섭 영역에서는 뭐가 제약되고 있는 것인가? 요걸 좀 보시면 돼요. 제일 크게 제약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단체 행동. 아예 못해요. 쟁의를 아예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볼 것도 없어요. 쟁의는 못한다. 그러면 나머지 만들고 교섭할 때에는 어떤 제약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중심으로 보시면 짧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자, 첫 번째로 뭘 제약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그러면 교원노동조합법상으로 교원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428쪽에 교원의 정의,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지금 현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누가 빠져 있습니까? 대학교원. 그러니까 대학교원들이 아니 우리도 만들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이거 막아놨어? 우리도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헌법재판소에서 그렇지, 대학교원들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네. 그러니까 내년도 이제 2020년도 3월 31일까지만 적용하고 그때까지 이거 안 고치면은 이거 무효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까지만 이걸 적용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 이후에는 그 2020년도 3월 31일 이후에는 대학교원도 이제 노조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입법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노조를 이제 단결합니다.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거예요. 만들할 때 제안들. 첫 번째, 설립은요. 이거 될 수 있을까요? 어떤 학교 노조, 교원 노조 가능할까요? 안 돼요. 우리가 기업 노조는 허용되고 있지만 이 교원 노조는 최소의 단위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전국 단위로만 노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가능합니다. 혹은요,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교원노조 가능해요. 그런데 무슨 종로구, 종로 1동 노조 안 돼요, 이거는요. 설립 단위를 제약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까지, 그리고 전국 단위까지만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설립 신고할 때 일반 노조는 어디 설립 신고를 했어요? 행정관청인 거죠, 행정관청. 근데 행정관청이, 전국 단위나 연합 규모는 이제 노동부 장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 이제 광역시장, 특별시장, 도지사. 그 다음에 맨 밑에 단위는 시장군수, 구청장이었죠, 그죠? 여기서는 그냥 교원들은 아예 처음부터 그냥 노동부 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교육부 장관 아니에요. 노동부 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노동부 장관에게 설립신고서 제출. 그 다음에 전임자는 아예 처음부터 이제 봉급받지 못하도록 아예 막아놨어요. 전임자는 임용권자가 허가하는 경우에만 전임자 둘 수 있고요. 전임 기간 중에는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아예.
근데 공무노동조합을 보시게 되면 공무노조의 전임자는 휴직명을 하여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여기서는 휴직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휴직명을 하거든요. 사실 다 같은데 법상의 표현은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교노조는 휴직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무노조는 전임자에 대해서 휴직명을 하여야 한다. 그 기간 중에 임금 받지 못합니다. 봉급 받지 못해요. 봉급. 그 다음에 전임 기간 때문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됩니다. 정치활동? 일반 노조 정치활동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일반 노조는 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일반 노조는 주로 정치운동이 금지가 되는 것이지 정치활동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교노조는 정치활동이 금지가 돼요. 자, 정치활동, 일체 정치활동이 금지가 됩니다. 요게 단결의 영역에서의 제한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볼 거 없어요. 이만 보시면은 이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섭입니다. 자, 교섭에 대해서는 먼저 담당자 나오고요, 담당자. 여기는 교원노조. 누가 담당자일까요? 교원노조의 대표자. 여기가 사측의 담당자입니다. 누가 될까요? 이게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되겠죠. 공립학교는 교육부 장관. 만약에 이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교육감. 근데 우리 학교는 사립학교예요, 사립학교. 그 사립학교는 누구랑 해야 될까요, 교섭을요?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 그러니까 사립학교의 어떤 이사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 그런데 독특하게요. 이제 국가라고 한다면 교육부 장관이 나오는 구조고 이게 공립학교라고 한다면 시도 교육감이 나오는 구조인데 사립학교는 설립경영자가 한 명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연합해서 교섭을 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전시 사립학교 이사장 연합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구조 만들어놨어요. 잘 될까요? 안 돼요. 우리나라가 사립학교의 교섭은 잘 안 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누가 하겠어요, 그죠? 이게 공립학교랑 공립학교는 이제 자기들이 공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교섭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립학교 이사장들이 그것도 연합해가지고 교섭을 한다.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 교섭 구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런 구조를 하나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섭위원은 누가 될까요? 노동조합 측에서는 노측의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 들어오지 마세요. 이거예요. 교원들은 교원 노조의 조합원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내용이에요. 외부 사람은 들어오지 마세요. 교섭 대상은 똑같습니다.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등의 경제적인 사회적인 지위 양상에 관한 사항. 잘 보시게 되면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있죠, 그죠? 근데 이 표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등 경제적인, 사회적인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넓게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교노조 입장에서는 정책을 요구를 해요. 이제 보충수업 반대. 이제 뭐 자율수업, 자율학습, 보충학습 반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안쪽에서는 이거는 우리 교원들의 경제적인 지위에 관한 거니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교육청 입장에서는 아니 이건 정책사항이다 이게. 정책사항인 거니까 이거는 당신들의 근로조건이 아니에요. 아닌 거니까 이건 교섭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뭐 이런 다툼들이 과거에 꽤 많았습니다. 지금도 생기고 있어요. 이것들은요. 조금 이 표현 자체가 넓게 인정하고 있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노조는 창구단위라 절차가 없어요. 교노조는 지금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에 복수노조가 다 교섭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압도적으로 정교조가 많아요. 정교조 많고, 기타 뭐 한교조라든지 일부 민주교노조가 있긴 한데, 좀 작아요. 작고 정교조가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교노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섭을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학부모 의견, 국민 여론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벽을 체결하세요. 이런 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조금 교원노조라는 특성을 감안해서 좀 독특한 조항을 두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 430쪽에 2번 단체배약의 효력입니다. 단체배약의 효력이요. 이렇게 체결했어요. 대표자가 교원노조에 대해서 단협을 체결했습니다. 단체배약 내용. 봉급 3% 인상합니다. 기도교육감 사인. 노동조합 위원장 사인했습니다. 봉급 3% 인상. 단체 협약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단체 협약 효력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 임금 인상이 왜 단체 협약 효력이 없습니까? 이게 왜 효력이 없는가 하면 교원과 공무원은 또 다른 점이 있어요. 교원과 공무원은 근로조건이 어떻게 결정될까요? 우리는 계약으로, 공무원은 법정. 그러니까 근로조건이 법정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협을 아무리 바꿨다고 하더라도 예를 올리기 위해서는 누가 도와줘야 될까요? 법령, 예산, 즉 국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올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국회 통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국회가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은 아무리 단협으로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효력이 없어요. 단체협약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법의 시각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법령이나 예산 혹은 조례에 의해서 규정된 내용과 위임받은 내용은 단협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우위에 있는 거니까 단협 효력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계약 위반의 그런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노무사님 그러면 단체협약에 효력도 없는데 굳이 이걸 왜 체결했어요, 이거요? 체결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체결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 체결에 대해서는 누구를 압박을 해야 될까요? 국회를 압박해야 돼요. 근데 국회를 누가 압박하라고요? 사용자가. 네가 체결했으니까 이게 아직까지 단협 효력이 없지만 국회가 가지고 이 단체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세요. 이게 국회 가서 우리가 체결했으니 좀 법을 예산을 바꿔가지고 3% 이상 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가 좀 해주세요. 이걸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이런 노력 조항으로 이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게 2번이에요. 자, 체결된 단체계약 내용 중에서 법령, 조례, 예산에서 규정된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위임받아서 규정된 내용은 단체계약으로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단지 그 내용이 교육부 장관이나 지도교육감,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어요. 자, 상당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쟁의행위는 무조건 안 됩니다. 일체의 쟁의는 금지예요. 쟁의행위가 안 되니까 어디에서는 이게 끝나야 돼요. 조정이나 중재에서는 끝나야 돼요. 일반 노동조합은 조정 중지가 안 되더라도 파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파업이 안 돼요, 공영노조는. 파업이 안 되니까 적어도 조정이나 중재 단계에서는 끝나야 됩니다. 끝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파업 못 해요. 그래서 조정과 중재에 대해서 확장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조정. 누가 신청하는가 하면 당사자의 한쪽이나 양쪽이 신청을 해요. 근데 또 다른 측면 어디예요? 중노위. 그러니까 일반 노동조합은 진노위에 신청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서는 아예 처음부터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중노위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조정을 해서 끝내야 돼요. 얼마 안에? 여기서는 30일이에요, 30일에. 일반 노조는 어떻게 했었죠? 진노위에서 일반 사업은 15일, 일반 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이었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30일이에요. 그리고 30일 끝나야 되고 나중에 보겠지만 공무노조는 30 플러스 30의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30일에 30일 안에 조정을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조정은 신청을 해야 돼요, 이게요. 그리고 조정은요, 거부할 수도 있죠, 그죠? 조정안에 나오게 되면 이 조정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파업할 수 있냐? 못해요. 못하니까 중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재를 해요. 언제요? 1번, 양쪽이 함께 신청했다. 2번, 양쪽 중에서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노위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원노조는 직권 중재 조항도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조정안을 거부하더라도 중재를 할 수가 있고요. 중재에 안 갈 수가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이게요. 파업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런 조정이나 중재를 누가 할까요? 누가 하는가 하면 교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둡니다. 일반 조정은 조정위원회가 있었죠, 그죠? 하지만 교원들은 교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일반 조정위원회 구성은 기억나시나요? 일반 조정위원회. 근로자위원 1명, 사용자위원 1명, 공익위원 1명이었죠. 하지만 교원들은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이 돼요. 자,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됩니다. 자, 그리고 공익위원 3명이니까 위원장은 그 중에서 호선합니다. 그리고 중재를 했어요. 중재를 하게 되면 중재는 구속력 있잖아요. 이게 거부를 못해요. 구속력이 있는 거니까 불복하기 위해서는 위법이나 월권인 경우에 한해서만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예 처음부터 중노위가 한 거니까 중노위가 바로 중노위의 위원장을 필요로 해서 바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사적 조정은 안 됩니다. 이게 일반 사기업은 사적인 조정 가능했잖아요. 하지만 이런 교원노조는 사적 조정 안 됩니다. 불허하고요. 그 다음에 부당노동행위하고 제도를 보시게 되면 교원이 억울하게 해고당했어요. 해임당했어요. 파면이나 해임당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게 교원소총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일반 사기업체의 징계위원회처럼 이 교원소총심사위원회에 내가 억울하게 파면당했어요. 이거 좀 판단해 주세요. 이걸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또 이걸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내가 노조활동하다가 지금 잘린 것 같아요. 노조하다가 해임당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게 부당노동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거냐? 안 돼요, 이게요. 이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을 들어갈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한쪽, 그러니까 부당노동행위로 구제를 신청하게 되면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할 수가 없도록 막아놨습니다, 이게. 자,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 나머지 유니온숍 이런 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니온숍 같은 것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교원노조는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문제 나오는 구조는 434쪽을 보겠습니다. 434쪽에 5번 문제 한번 물어보세요. 항상 그러니까 교원이나 공무원들은 단결에서의 제약, 교섭에서의 제약, 다른 점이 뭘까? 이걸 보시면 돼요. 자, 5번 문제 한번 물어보세요. 네, 볼 수 있겠죠, 그죠? 1번, 정치활동 못해요. 2번, 교육부 장관이 아니고 노무부 장관에게 서울신고 제출. 3번은 쟁행이 못해요. 4번, 법령 조례 예산 관련된 것들은 단협 효력이 없습니다. 4번이 맞죠, 그죠? 5번, 조정신청은 해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된다. 자, 이런 조항들 나옵니다.